안녕하십니까? 범죄 없는 세상 범죄 다큐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성세대의 도덕적 규범과 사회 질서에 대한 불신은 점차 커져갔고, 이는 반전운동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히피즘이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의 시베리 지구를 중심으로 꽃피고 자유와 사랑을 외치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의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약과 록 음악은 젊은 세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고, 전통적인 가족 구성과 공동체의 의미는 재정이 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변화는 겉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과 깊은 혼돈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갈망은 때로 극단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진공 상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람들의 취약한 심리를 파고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권위의 부재와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였기에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상실한 젊은이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에게 쉽게 매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이름이 전 세계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으며 1969년 여름을 미국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각인시켰습니다. 바로 맨슨 패밀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통해 당시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 정신의 기괴한 조작 가능성, 그리고 집단 관계가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맨슨 패밀리의 탄생부터 그들의 범죄, 그리고 사건이 남긴 사회적, 문화적 파장까지 면밀히 추적하며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합니다. 맨슨 패밀리는 1960년대 중후반 찰스 맨슨이라는 극도로 기이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자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랭크스 영화 세트장 폐허를 개조하여 만든 스판 목장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곳은 문명 세계와 단절된 채 찰스 맨슨의 완벽한 지배 아래 놓여 있었으며, 외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괴한 규칙과 신념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맨슨은 자신을 단순히 예언자나 교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재림을 동시에 아우르는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추종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인종전쟁, 이른바 헬터스켈터가 임박했다고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비틀즈의 동명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맨슨은 백인과 흑인 간의 폭력적인 인종전쟁이 발발하여 백인들이 전멸할 것이고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인류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념을 추종자들에게 주입하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종말론적 예언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추종자들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살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제거하는 강력한 심리적 조작이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단순히 언어로만 추종자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약, 특히 LSD를 이용해 추종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성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그들을 더욱 깊이 묶어두었습니다. 또한 외부 정보의 차단과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은 추종자들이 맨슨의 말 외에는 다른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점차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맨슨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지배는 맨슨 패밀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의 광기는 1969년 여름 미국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두 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잔혹성과 기이함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69년 8월 9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저명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베벌리 힐스 저택에 맨슨 패밀리 일원인 텍스 왓슨, 수잔 애킨스, 패트리샤 크레닌켈, 린다 카사비안 등 4명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살인이었습니다. 당시 폴란스키 감독은 유럽에서 영화 촬영 중이었으나 그의 아내이자 떠오르는 젊은 여배우였던 샤론 테이트는 만삭의 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샤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뱃속의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비를 구했지만 맨슨 패밀리의 일원들은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칼로 16번이나 잔인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피로 PIG라는 글자를 문에 쓰고 밧줄로 목을 매달아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들은 샤론 테이트 외에도 함께 있던 유명 헤어 스타일리스트 제이 세브링, 커피 사업 상속녀 아비게일 폴저의 연인이었던 보이치흐 프리코프스키, 그리고 당시 집에 놀러왔던 18세 청년 스티븐 페런트 등 5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현장은 피로 물든 아비규환 그 자체였으며 벽과 문에는 피로 쓰인 돼지라는 섬뜩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가 뱃속 아기와 함께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할리리드 전체를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혹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 1969년 8월 10일 밤 맨슨 패밀리는 또다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라비앙카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라비앙카 부부의 집에서 사업가 레노 라비앙카와 그의 아내 로즈마리 라비앙카를 살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매우 잔혹했습니다. 라비앙카 부부는 칼과 포크로 여러 차례 난자당했으며 심지어 레노 라비앙카의 시신에는 WAR라는 단어가 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번에도 피로 쓰인 죽음의 돼지들과 헬터 스켈터라는 섬뜩한 글자가 벽과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맨슨이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했던 헬터 스켈터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찰스 맨슨의 치밀한 지시 아래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맨슨은 추종자들에게 살인 도구를 직접 건네주며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죄를 철저하게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죄책감이나 도덕적 망설임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명령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비앙카 부부 살해는 샤론 테이트 살해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맨슨의 이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범죄였으며 이는 수사 당국이 사건의 연결성을 인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맨슨 패밀리의 이러한 연쇄살인 사건들은 당시 경찰 수사에 엄청난 혼란과 난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단순 강도 살인이나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 테이트 저택과 라비앙카 저택에서 발견된 현장의 기묘한 메시지들, 즉 피로 쓰인 PIG, WAR, DEATHTOPIGS, 그리고 HELTER, SKELTER라는 글자들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 칼을 주된 흉기로 사용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시신이 훼손된 방식의 유사성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범행 패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반적인 범죄 수사 기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맨슨 패밀리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고 찰스 맨슨의 강력한 정신적 지배력 아래 추종자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포된 맨슨 패밀리 일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맨슨의 헬터 스켈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행위로 여기며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여 사회를 더욱 경악시켰습니다. 결국 찰스 맨슨과 그의 핵심 추종자들인 수잔 애킨스, 패트리샤 크레닌켈, 레슬리 반 휴튼 등은 체포되어 오랜 재판 과정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미국 전역에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맨슨의 기이한 언행과 추종자들의 맹목적인 태도는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유죄 판결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극단적인 범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말의 미국 사회, 히피 문화,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인간 정신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카오스 맨슨 패밀리의 살인은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다시금 조명하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와 분석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찰스 맨슨이 추종자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조종했는지, 그 과정에 혹시 CIA의 MK울트라 프로젝트와 같은 과거 실험이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살인이 과연 맨슨의 궁극적인 목표였는지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였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는 맨슨 패밀리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당시 사회의 복잡한 심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구하려는 현대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다큐멘터리나 영화, 책 등이 꾸준히 제작되는 것은 이 사건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많으며 인간 본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맨슨 패밀리 일원들의 행적 또한 꾸준히 대중의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샤론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주요 일원 중 한 명인 레슬리 반 휴튼이 2023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19세의 나이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50년 넘게 복역하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녀의 가석방에 강력히 반대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용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인권단체와 교정 전문가들은 오랜 수감 생활을 통해 충분히 교화되었고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레슬리 반 휴튼의 가석방 결정은 범죄의 잔혹성과 형벌의 의미,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첨예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과거의 비극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도덕적, 사회적 논쟁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소는 맨슨 패밀리 사건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회적 숙제로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맨슨 패밀리 살인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단연 찰스 맨슨의 리더십과 그가 추종자들에게 가한 강력한 세뇌입니다. 맨슨은 단순히 범죄를 지시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한 교활한 조종자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함께 약자를 설득하고 조종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젊은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모으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맨슨은 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만이 진정한 진리를 알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식의 종말론적, 반사회적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마약, 특히 LS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종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신탁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추종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유도하여 그들을 더욱 깊이 고립시켰습니다. 습한 목장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은 이러한 세뇌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종자들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오직 맨슨의 말만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차 개인의 자유, 의지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상실한 채 맨슨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맨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맨슨의 지시에 따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맨슨은 자신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로 포장하여 추종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 판단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인 행위를 마치 거룩한 의식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또한 맨슨 패밀리가 성장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1960년대 후반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 흑인 민권 운동과 인종 갈등의 격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항과 히피 문화의 확산 등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방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는 찰스 맨슨과 같은 극단적인 인물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제공했습니다. 맨슨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자신의 종말론적 사상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비틀즈의 앨범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곡 헬터 스켈터의 가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며 곧 인종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노래가 백인과 흑인 간의 종말론적 전쟁을 예고하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고, 자신만이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회적 불안감에 시달리던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믿음과 행동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맨슨의 예언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 예언의 일부로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맨슨의 교묘한 심리 조종이 결합되어 맨슨 패밀리라는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취약성이 결합될 때 얼마나 위험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 35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잔혹한 행위는 단순히 살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와 공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정신을 파괴하며 끔찍한 범죄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하고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맨슨 패밀리 사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 본성의 악함과 집단 관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와 컬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중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기괴하고 논란이 많은 록 가수 마릴린 맨슨은 자신의 예명을 마릴린 먼로 아름다움의 상징화 찰스 맨슨학의 상징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맨슨 패밀리 사건이 대중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찰스 맨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특정 시대의 사회적 불안과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투영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맨슨 패밀리 살인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사회적 혼란이 결합될 때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영원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집단의 관계, 정신적 조종의 위험성, 그리고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건전한 비판 의식을 함양하며 맹목적인 추종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합니다. 찰스 맨슨과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관계에 사로잡히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경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맨슨 패밀리 사건을 통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한 심리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